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젝트 부분에서 알림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알림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림판은요, 보시는 것처럼 롤링 버튼 배너로 되어 있고요. 즉 롤링, 돌아가는, 반복되어 돌아가는 버튼이 있는 배너다 라고 해서 롤링 버튼 배너로 되어 있고요. 전체 div 요소를 일단 묶으시고요. div 요소 이름은 샵 롤 언더바 배너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알림판이라는 제목이 나오죠. 여기는 H3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요 알림판 버튼과 요 배너 내용은 DD로 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T 하나와 DD가 총 몇 쌍이다? 4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는 제어 버튼이 재생 버튼과 스톱 버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에디트 플러스로 가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Query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jQuery 라이브러리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죠. 스크립트 src 하고서 컨트롤 E를 눌러주시고요. cdn 방식으로 해서 http code.jQuery.com jQuery latest.js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선언해야 되므로 스크립트 태그를 컨트롤 E 눌러서 선언을 하시고요. cdata 선언문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 스타일 선언문 작성해서 모양을 집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스타일 하고서 컨트롤 E 누르시고요. 일단 초기 세팅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요소에 마진과 패딩을 빼줘야 되므로 M 누르시고요. 컨트롤 E 누르시고 0 누르시고요. 패딩도 역시 불필요한 패딩을 빼줘야 되므로 0이라고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에 보더가, 즉 인터넷 익스플로러 7버전 이하에서는 링크가 걸리면 보더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보더는 논이라고 생성을 해 줄 거고요. 여기까지 먼저 기본 세팅으로 놔두고요. 그 다음 마크업 작업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을 하시고요. 이미지를 불러야 되니까 저장을 하시고요. jQuery 폴더 안에 알림판 배너, 여기 배너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은 어떤 이미지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우리 프로젝트에 있는 이미지들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에 있는 이미지들을 집어넣어 놨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름은 롤 배너라고 저장을 할 거고요. 젠코딩을 이용해서 마크업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v 요소인데 롤 배너죠. 그러면 롤 언더바 배너가 될 거고요. 그 안에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h3 요소 제목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어서 dl 요소가 나오죠. dl 요소가 다 끝나고 나서는요, 뭐가 나왔죠? 그렇죠. 재생 버튼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p 태그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됐을 때 H3에는 하이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가 있죠. 그러므로 하이 요소를 집어넣을 때는요, 오른쪽에 플러스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플러스가 있을 때는 항상 앞에 있는 이 요소명을 둥근 가로로 묶으시고요. 하이 요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태그니까 img 태그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dl 요소에는 하이 요소가 들어가 있었죠. 예,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묶으시고요. 보시는 것 같이 dl dt 플러스 dd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DT에다가는 뭘 집어넣어야 되죠? 그렇죠. 롤 배너에 버튼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역시 하이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오른쪽에 플러스가 있다. 이럴 땐 역시 둥근 가로로 묶으시고요. 부등호교 이용하신 다음에 A 태그에 일단 가상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링크를 걸어 주시고요. 각각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DD 요소에도
DD 요소에는 어떻게 링크 걸린 배너 이미지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 또 자, AT가 들어갈 거고요. 가상 링크, 자, 샵이 들어가겠죠? 샵이 들어가고요. 역시 이미지 태그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미지 태그 안에는요. 자, 가까로 하시고서 src 이미지스까지 써줘야 되겠죠? 자, 요렇게 자, 보시는 것처럼 속성을 집어넣을 때 태그의 속성을 집어넣을 땐 가까로 하시고서 src 그리고 속성 값은 쌍따옴표 한 다음에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가까로 하고서 이미지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재생 버튼 2개 들어가니까 이때 재생 버튼은 2개이기 때문에 A 태그가 2개가 들어가죠. 그러므로 A 곱하기 2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각 그 안에는 이미지 2개가 들어간다. 그리고 역시 이미지에는 자, 이미지스라는 자, 경로가 들어가겠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가상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샵 적어 주시고요. 컨트롤 E를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 약식 표기법이 확장이 돼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미지를 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태그니까 자, 여기 알림판이라는 거 보이시죠? pop 언더바 title.gif 이름을 복사해서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자, DT 부분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DT 자, 첫 번째 DT 부분에는 역시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over.gif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over.gif로 넣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DD 요소에다가는 첫 번째 배너 이미지 pop 언더바 배너 1.gif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자, 이 DT하고 DD가 몇 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3개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하시고요. 복사를 해서 컨트롤 J 복사를 해서 자, DT 부분에다가는 자, 오버자가 아닌 자, 보시는 것처럼 오버자가 아닌 자, 2번부터는 아웃자로 들어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비활성어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배너는 보이니까 당연히 오버고요. 두 번째 배너부터는 보이지 않겠죠. 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out.gif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배너는 보시는 것이 2.gif, 즉 pop 언더바 배너 2.gif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역시 블록 설정하시고요. 컨트롤 J 누르시고요. 숫자만 3으로만 고쳐주시면 되겠죠. 역시 DT하고 DD 부분 컨트롤 J 누르시고요. 4번으로 고쳐주시고요. 자, 그리고요. 재생 버튼. 자, 재생 버튼 부분에는 자, 플레이 버튼. 자, 플레이 버튼. 자, 처음에 자, 자동화 되어 있으니까 pop 언더바 btn play 언더바 on.gif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정지 버튼은 처음에 비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off.gif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리고 재생 버튼과 정지 버튼은 이렇게 한 칸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 칸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 스타일 시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일 시트를 계속해서 상단에 가서 스타일 자, 이렇게 내리시고요. 창 분할을 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 분할 하시고요. 상단에 메뉴바 창을 가셔가지고 창 분할, 분할을 누르신 다음에 자, 위에를 보시고 아래를 보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양부터 자, 스타일부터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디가 롤 언더바 배너 자, 선택자를 한 다음에 자, 위스 자, 너비 값이 몇이냐 이미지 크기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정보 보기를 해서 자, 보시면은 320이네요. 그래서 너비 값을 320 픽셀로 지정을 할 거고요. 자, 320 픽셀 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자, 이 DT 요소를 자, 정렬을 해줘야 되겠죠. DT 요소 정렬을 해줘야 되므로 자, 롤 배너의 DT 요소 선택자를 하신 다음에 자, 롤 언더바 배너의 DT 요소 선택자로 한 다음에 자, 포지션 앱솔루트로 젠코딩 컨트롤 E를 누르시고요. 자, E를 누르시고 자, 탑
값 탑을 자 상단에서 자 어디가 기준이 돼야 되죠? 그렇죠. 자 보시면 전체를 여기 알림판을 감싸고 있는 자 요 롤 배너 DI 부소가 기준이 돼야 되므로 자 우리는 여기다가 자 포지션 릴레티브를 먼저 넣어주고 하겠습니다. 포지션 R 써주시고요. 컨트롤 E를 누르신 다음에 해주시고요. 자 탑은 0 위에서 0부터 자 그리고 레프트는 한 100픽셀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여기다가 롤 배너에다가 일단 색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자 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가운데 정렬을 시켜 볼게요. 마진을 이용해서 마진형 오토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버튼 4개가 모두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마진 값을 한 150 정도 줘서 자 더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DT 요소에다가 자 아래쪽 내려가서 DT 요소에다가 자 하나씩 클래스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씩 주시고요. 자 클래스 자 BT 1번 자 두번째 BT 2번이라고 주시고요. BT 2번 자 세번째에다가 BT 3번 네번째에다가 BT 4번이라고 주시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롤 배너에 자 DT BT 2번은 자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죠? 자 이 버튼 크기가 몇인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정보 보기를 해서 자 버튼 사이즈가 15픽셀이다. 자 15픽셀에서 2픽셀 더 떨어져야 되니까 2픽셀에서 한 1픽셀 정도만 떨어뜨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간격 자 여기 이미지가 지금 15픽셀이니까 15픽셀만큼만 떨어뜨리면 이미지 간격이 안 벌어지겠죠. 자 그래서 2픽셀 정도 떨어뜨려야 요 버튼과 버튼 사이 간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 17픽셀만큼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보시는 것 같이 자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라. 마진 레프트 17픽셀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튼이 2번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죠. 자 그대로 복사 행복사에서 컨트롤 J 눌러서 자 3번 곱하기 하면은 자 그렇죠 3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브라우저로 역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역시 이동을 했고요. 자 34에다가 또 역시 17픽셀만큼 더 이동을 시키면은요 자 몇이 나오는 거죠? 자 51픽셀인가요? 자 51픽셀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BT 4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BT 4번 이렇게 해서 모두 이동이 됐는데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요 보시는 것처럼 F2 값을 몇 픽셀만큼 그렇죠 한 200픽셀만큼 이동하고 싶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다 재생 버튼을 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재생 버튼을 한번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버튼은 여기 P 태그죠. 그죠? 그래서 롤 배너 안에 P 태그 유일한 P 태그이기 때문에 요소명 선택자를 이용해서 자 롤 언더바 배너의 P 태그 포지션 앱솔루트 컨트롤 E 누르시고요. 자 탑 값 쓰시고요. 탑 0 그리고 라이트 오른쪽에서 10픽셀만큼만 떨어져라. 그래서 재생 버튼이 오른쪽에서부터 10픽셀만큼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요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알림판하고 요 배너 간격을 조금만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H3 요소 롤 배너의 H3 요소 자 롤 배너의 H3 요소에다가 마진 바텀 MB를 준 다음에 마진에 M자 그리고 바텀에 B자를 쓰시고요. 역시 컨트롤 E를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한 20픽셀만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픽셀만큼 제목이니까 자 H3 요소가 되겠죠. 그죠? 자 H3 요소
자, 요렇게 20픽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10픽셀 정도만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10픽셀 정도 떨어뜨렸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자, 이 DD 요소가 첫 번째 것만 보이고 나머지는 모두 어떻게 돼 있어야 되죠? 그죠? 나머지 첫 번째 배너만 보이고 나머지 배너는 모두 숨겨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자, 역시 마찬가지로 DD 요소 모두 숨겨라. 자, 롤 배너 id가 롤 배너에 DD 요소 모두 숨겨라. 자, 디스플레이니까 D가 되겠죠. 그리고 N자, 논자를 쓴 다음에 역시 자, 요렇게 젠 코딩을 이용해서 자, 디스플레이 논 하시면은 자,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숨겨졌죠. 첫 번째 것만 보여라. 자, 첫 번째 DT 요소니까 자, 어디죠? 그죠? 이 BT에 BT 클래스가 BT 1번에 다음에 오는 DD 요소니까 자, 클래스 BT 1번에 다음에 오는 DD 요소만 보여라.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이 되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 한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우선순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id가 들어갔으니까 역시 여기 또 id를 써줘서 해줘야지만 우선순위가 높아지므로 밑에 있는 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알림판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자, 첫 번째 배너가 보이고 1번이 지금 현재 자, 현재 불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보이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jQuery를 이용해서 동작을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림판에서 자, 먼저 자,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보도록 하죠. 자, 버튼을 언제 이 배너가 보이게끔 바뀌게끔 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린 이벤트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했을 때 자, 현재 이 해당하는 배너의 이미지가 보여라 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요. 자, 내가 요 A 요소들만 요렇게 A 요소들만 선택을 해서 자,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롤 배너 안에 자, 선택자를 선택을 하고요. 자, 클릭이니까 역시 클릭 메소드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온 메소드를 이용해서 클릭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 4개의 버튼 중에서 내가 2번 버튼을 클릭을 했다. 그러면 2번 버튼의 인덱스 값은 몇일까요? 즉, 제가 요 롤 배너의 A 요소 4개를 선택을 했죠. 이 중에서 여기 인덱스 번호는 첫 번째 A 요소는 0번이 될 거고요. 두 번째 A 요소는 1번이 되겠죠. 1번이 될 거고요. 세 번째 A 버튼은 2번이 될 거고요. 네 번째는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클릭한 버튼의 인덱스 값을 가지고 오면 된다. 그러면은 현재 내가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1번 요소에 자, 1번 요소에 인덱스 값을 반환을 하겠죠. 이 반환한 것을 이용해서 이 값을 이용을 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배너를 다른 것 모두 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 숨기고요. 1번 인덱스 즉 두 번째 배너, 두 번째 DD 요소의 배너만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DD 요소 중에서 0번 숨기고요. 2번 요 1번 인덱스 두 번째 있는 배너가 보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클릭했을 때 요 인덱스 값을 가지고 와서 현재 배너가 보이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먼저 클릭 메소드를 이용하고요. 선택자를 이용해서 자, 아래 문서 객체를 불러오기 위해선 달러 펑션이 필요하겠죠. 달러 펑션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중괄호 안에다가 선택자를 이용해서 문서 객체를 불러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id가 롤 배너인 요소 안에 그죠? 그리고 나서 dl 요소 안에 여기는 어차피 버튼은 dt에 들어가 있으므로 dt에 A 요소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dt에 A 요소. 그러면 A 요소 총 몇 개죠? 그러죠. 4개의 배너가 선택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on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 아까 이벤트 종류 클릭이라고 했죠. 클릭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익명 함수 즉 이벤트 핸들러 무엇이 일어날지 내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무엇이 일어날지 이벤트 핸들러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자, 요 A 태그가 총 4개죠. 자, 요 A 태그가 총 4개인데 여기서
자, 요 A 태그 중에서 내가 클릭한 A 요소의 인덱스 값을 구해오고 싶다. 이럴 땐 인덱스 메소드를 이용하고요. 여기다 this를 이용하게 되면은 요거는 내가 클릭한 A 요소에 요 A 요소 4개 중에서 내가 클릭한 A 요소가 몇 번째 인덱스에 포함되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두 번째 버튼을 눌렀다. 그럼 1번을 반환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idx라고 인덱스의 약자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용해서 아래쪽 DD 요소만 모두 선택을 해보세요. 이 DL 요소의 DD 요소. 이 롤 배너에 안에 들어가 있는 DD 요소만 선택해 오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이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은 모두 숨겨야 됩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은 모두 숨겨라. 그렇다면은 콜론하고서 비지블, 즉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은 숨겨라. 첫 번째 배너가 되겠죠. 그러므로 첫 번째 배너는 숨겨지게 될 거고요. 이어서 요렇게 DD 요소 중에서 인덱스 값이 EQ, equal의 약자죠. 그래서 몇 번째 인덱스에 DD 요소만 보이게끔 할 건지, 우리가 위에서 버튼 누른 거에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에 DD 요소가 보여야 되겠죠. 즉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는 1번 인덱스 값을 반환하므로 1번 인덱스에 DD 요소, 즉 DD 요소 4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두 번째 DD 요소가 보이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보여라 show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한 것을 실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로 띄어서 보시면은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현재 버튼 이미지가 색상이 바뀌질 않고 있죠. 그러므로 이 버튼 이미지 색상 바뀌는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이 롤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것을 누르든 맨 처음에는 이 첫 번째 배너의 이미지가, 즉 이미지가 속성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비활성화, 현재는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비활성화를 시키시고요. 내가 만약 세 번째를 눌렀다 그러면은 세 번째 누른 버튼을 활성화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은, 즉 이미지 속성이 out.gif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떻게? 그렇죠. over.gif로 이렇게 이미지 속성의 src 속성 값이 뒤에 이미지의 그 파일명 이름이 이렇게 뒤에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성을 바꾸는 것은 attr이라는 것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요,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 배너에 A 요소를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배너.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on btn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서요. 첫 번째 거니까 첫 번째 A 요소를 구해라. first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irst 안에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롤 배너에 DT A 요소만 하면은 4개가 되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 것만 불러와라. first니까 첫 번째 A 요소, 즉 누가 되는 거죠? DT의 A 요소 4개죠. 그죠? DT고요. 그 안에 A 요소 4개인데 첫 번째 것만 가져왔으니까 얘가 되겠죠. 그래서 맨 최초에는 어떤 버튼을 눌러든 이 현재 버튼의 이미지가 비활성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on btn이라는 곳에다가 일단은 요 첫 번째 A 요소를 집어넣고요. 그렇게 해서 이 on btn의 버튼을 비활성화 시켜라. on btn 안에 이럴 때는 보시는 것처럼 선택자를 이용해서 앞에다가 쌍따옴표 하고 나서 쉼표, 그리고 나서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 attr src 속성 값을 요렇게만 하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던 속성 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저는
이 속성 값을 바꾸려고 합니다. 즉 기존에 있던 값을 불러와서요. 자, over.gif를 뭘로 바꾼다고 그랬죠? 그렇죠. out.gif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심표한 다음에요. 자, 이거는 속성을 바꾸는 거죠. src 속성을 바꾸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속성, 지금 현재 자, 활성화되어 있는 이미지 속성 값을 가지고 와서 자, 여기서 문자를 교체를 해줘서 문자 리플레이스죠. 자, 리플레이스를 해줘서 그 바뀐 문자 데이터 값을 src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 over.gif를 즉 out.gif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게 바로 비활성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던 버튼의 이미지 속성 값을 불러와서 그 중에서 문자를 over.gif를 out.gif로 치환을 해서 문자 데이터 값, 즉 그 이미지의 경로 값을 반환을 하겠죠. 그 반환한 값을 어디다? 지금 현재 이 버튼 이미지, 첫 번째 버튼 이미지의 src 속성에다가 적용을 한 거죠. 이렇게 돼야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브라우저를 보시면은 다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아, 이때요. A 태그에 클릭 이벤트를 등록했으니까 여기다가 return pulse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링크를 차단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역시 이렇게 하면, 자, 어떻게 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기존에 있던 첫 번째 버튼의 이미지가 비활성화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3번을 제가 클릭을 했다 그러면은 3번 이미지가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자, 내가 클릭한 A 요소는 뭘로 할 수 있다? 예, this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is를 이용해서 자, $this에 자, this 안에 내가 클릭한 A 요소의 이미지만 선택을 해서요. 자,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자, 속성 attr src 속성을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만 하면은 속성 자, 내가 클릭한 A 요소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의 속성만 가지고 오는 거죠. 아, 여기 쌍따옴표가 빠졌네요. 쌍따옴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미지의 속성만 가지고 오는 거다. 자, 하지만 저희는 이 속성 값을 바꾸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심표하고 나서 속성 값을 불러와서 자, 이 속성 값을 불러오고 나서 이 값을 어떻게 문자 치환을 해줘야 되죠. 자, 현재는 비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활성화된 버튼으로 그 문자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out.gif를 over.gif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4번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어떻게? 현재 자, 요 A 요소의 버튼 내가 자, 앞에서 눌렀던 버튼이 다시 비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므로 자, 이때는 클릭한 A 요소를 지금 변수 onBTN에다가 자, 요렇게 클릭한 A 요소를 onBTN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은요. 자, 보세요. 자, 내가 3번을 클릭했다. 그러면은 요 3번의 A 요소가 어디에 저장이 된다? 그렇죠. 바로 onBTN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onBTN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비활성화가 되고 현재 내가 클릭한 this에 포함되어 있는 즉 A 요소는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을 클릭을 하면은 기존에 있던 거는 비활성화가 됐고요. 다시 4번이 활성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자,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자, A 태그, 자, 요 A 태그가 DT에 포함되어 있는 A 태그를 첫 번째 버튼, 즉 0번 인덱스에서부터 몇 번 인덱스까지, 즉 3번 인덱스까지 자, 순차적으로 0번, 1번, 2번, 3번 다시 어떻게 0번으로 가서 0번, 1번, 2번, 3번 순차적으로 클릭이 되면은 클릭 이벤트가 일어나면은 강제로 일어나게 되면은 자동으로 넘어가는 이미지가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 일정한 간격으로 0부터 3까지 증가되는 숫자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초 간격으로 0부터 3까지 증가가 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정한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set interval 또는 set timeout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역시 바깥으로 여기 바깥에 나와서요. 자,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자, 오토라고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토 bnn이라고 만들어 보죠. bnn 하고요. 자, 초기값이 0이니까 n값은 0이다 라고 놔두고요. 자, 이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n값이 1씩 증가돼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0부터 3까지만 증가가 돼야 된다. 자, 그러므로 자, 여기 n 플러스가 될 거고요. 자, 여기에는 if 만약에 n값이 자, 4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n값을 다시 3으로 n값이 0으로 되돌려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보고요. 콘솔 창을 띄워서 console.log를 이용해서 n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정의문은요, 호출을 해야지만은 실행이 될 거고요. 이때 호출이 될 때마다 n값은 1씩 증가가 된다. 하지만 여기 조건식에 의해서 4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n값은 다시 0으로 되돌아올 거고요. 자, 그래서 0부터 3까지 나오는 자, 함수 정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번엔 set time ou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함수 명만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그리고 3초 간격이니까 3 곱하기 1000이므로 즉 밀리세컨드 단위이므로 3000이 되겠죠. 자, 이 set time out이라는 거는 3초 뒤에 자, 이 함수를 딱 한 번만 호출하고 나서 종료를 시킵니다. 하지만 이 set time out을 자, 나중에 차단을 시키기 제거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토라는 변수로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창에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브라우저로 자, 콘솔 그러면 3초 뒤에 1이라고 자, 함수를 한번 호출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죠? 자, 보시는 거 종료가 됐는데 재기함수 호출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기함수 호출이라는 거는 즉 함수 안에 실행문으로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재기함수 호출 자, 이 set time out 오토에서부터 요렇게 복사를 해서 요 맨 마지막 부분 콘솔 다음에다가 요렇게 넣어주면은 자, 이거는 즉 실행문으로 해서 3초 간격 뒤에 즉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3초 뒤에 누구를 호출한다? 그죠? 지금 보시면 노란색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자기 자신 함수를 호출한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실행문이 실행될 거고요. 이 실행문 안에 set time out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또 3초 뒤에 어디를 다시 이 함수 안에 실행문을 다시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set interval과 같이 반복되어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set time out을 변수에다가 참조를 시켜줘야 되지만 참조를 시켜야지만 나중에 clear time out 즉 제거를 할 수 있다. 즉 제거를 한다는 건 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요 주의하실 거는 여기다 밭자를 붙이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밭자를 붙이시게 되면은 함수 안에 밭자를 붙여 변수를 만들었다. 그러면 지역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 바깥에서는 이 변수에 있는 set time out을 지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초 간격 뒤로 실행했죠. 함수가 한 번 호출됐습니다. 다시 3초 뒤에 한 번 더 호출됐고요. 다시 3초 뒤에 한 번 더 호출됐고요. 다시 3초 뒤에 0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바로 조건식을 만족해서 0으로 바뀐 거고요. 3초 뒤에 다시 1번이라고 호출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0, 1, 2, 3, 0,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가 호출이 됐고요. 자, 이제 이 console.log는 조석 처리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증가된 값을 이용을 해서 강제로 클릭이 일어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벤트 대상의 선택자를 불러와서 이벤트 대상의 선택자를 불러와서 자, EQ 한 다음에 바로 요 n 값을 요 EQ로 집어넣으면은 자, 이게 0번부터 3번까지 계속 증가되므로 3초 간격으로 증가가 되므로 이때마다 클릭이라는 강제 자, 이벤트가 일어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버튼 클릭이 될 거고, 세 번째 버튼 클릭이 될 거고, 네 번째 버튼 클릭이 되고, 이때 0이 되면, n값이 0이 되면 다시 첫 번째 버튼이 클릭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해서 넘어가는 배너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겠죠?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는 그렇죠. 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set timeout을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참조 변수에 돼 있는 저장되어 있는 set timeout을 지워줘야 된다. 자, 일단은 클릭했을 때이므로 자, 이벤트를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아래쪽 내려가 보시면은 두 번째 이 스톱 버튼 자, p 태그 안에 두 번째 A 요소이므로 자, 달러 롤 배너 안에 자, p 태그 안에 A 요소인데 두 번째 거니까 EQ 1번이 되겠죠. 그래서 클릭했을 때 on 메소드를 사용하겠습니다. on 메소드를 사용해서 클릭했을 때 이벤트 종류 클릭을 이용할 거고요. 이벤트 핸들러 무엇이 일어나야 될까요?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자, set timeout이 제거되어야 되므로 참조 변수를 제거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즉, 요 안에 들어가 있는 set timeout을 제거해라. 즉, clear timeout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변수명을 넣어주시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롤 배너 자, id가 롤 배너 안에 즉, id가 롤 배너 안에 p 태그 안에 A 요소인데 두 번째 A 요소를 클릭했을 때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링크를 차단시켜줘야 되므로 return false를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죠. 스톱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정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죠? 0번 자, 보시는 것처럼 롤 배너의 p 태그의 0번 인덱스 버튼이죠. 그대로 복사를 해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앞에 우리가 여기 그대로 지정한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자, 요 중간에다가 자, 자, 요 보시는 것처럼 오토 set time out이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자, 요 클리어 타임 아웃 여기 오토는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혹시라도 이 재생 버튼을 여러 번 누르게 되면은 계속해서 여러 번 누르게 되면은 즉 set timeout이 메모리에 계속 저장이 되는데 이렇게 쌓여서 저장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set timeout이 메모리에 계속 저장이 되겠죠. 이때 자, 반복해서 계속해서 눌렀을 때 지워지고 현재 set timeout이 저장이 되게끔 하면은 쌓이지 않겠죠. 그러므로 반드시 clear timeout을 앞에다가 꼭 실행을 한 다음에 set timeout을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자,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다가 여기가 1번이 아니라 0번 인덱스죠. 첫 번째 요 p 태그의 첫 번째 버튼이므로 자, 그래서 넘어가다가 정지 버튼을 누르면은 정지를 하고요. 다시 재생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재생이 되겠죠. 3초 뒤에 다시 재생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알림판 배너를 함께 해보았고요. 자, 공부들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